혹시 변을 본 후에도 시원하지 않고 무언가 더 남아있는 느낌이 지속되면서 배변에 선홍색 피나 끈적한 점액이 섞여 나오는 증상이 석 달 넘게 계속되고 있지는 않나요? 평소보다 변이 가늘어지고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배변할 때 아픔이나 불편감이 계속되는 무서운 변화를 겪고 계시지 않나요? 다수의 시니어 환자분들이 초기 변화를 치질이나 변비로 착각하는 이런 변화들이 사실은 직장이라는 중요한 소화기관에서 은밀하게 커져가며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성공적인 하루 되세요. 암을 이기는 시니어 가족 여러분.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질환은 직장에서 조용히 발생하여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심각한 병, 직장암입니다. 먼저 결장암이나 항문암과 직장암의 차이를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결장암은 대장의 중간 부분인 결장에서 발생하고 항문암은 항문과 항문관에서 발생합니다. 반면 직장암은 대장의 마지막 부분인 직장에서 발생하는 암입니다. 직장은 항문에서 약 15cm 위쪽에 위치하여 배변을 임시 저장하고 배변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이곳에 암이 생기면 배변 습관 변화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충격적인 실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암은 국내에서 연간 약 1만 2천여 명이 새롭게 진단받는 암으로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서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직장암 환자의 약 78%가 처음에는 단순한 치질이나 변비로 오해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기까지 평균 1년 6개월에서 2년 8개월 이상 소요되는 위험한 지연이 자주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직장암은 빠른 발견 시 직장의 정상적인 배변 조절과 저장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완치 확률이 90% 이상으로 상당히 높지만 진단이 늦어질 경우 복막과 골반까지 침범하여 심각한 전이를 야기할 수 있어 신속한 진단이 생사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직장이 우리 생명 활동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은 S결장과 항문 사이에 위치한 생명 활동의 핵심 영역으로 대변, 저장, 배변, 조절, 항문 괄약근 조절이라는 세 개의 필수 작업을 동시에 처리해요. 직장 내부에는 특수한 점막과 평활근이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고 다양한 신경과 혈관이 분포되어 결장에서 내려온 대변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적절한 시기에 항문을 통해 배출하며 배변 감각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직장암의 치명적 징조들을 이제부터 상세히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치명적 징조는 28주 이상 지속되는 잔변감과 후중감입니다. 화장실을 다녀와도 시원하지 않고 계속 더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지속되거나 변을 본 후에도 다시 변이가 느껴지는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예요. 정상적인 배변 장애는 적절한 치료로 26주 이내에 개선되지만 28주를 초과해서도 계속 악화되거나 더욱 심해진다면 직장에서 종양이 자라고 있다는 위험한 경고입니다. 두 번째 치명적 징조는 지속적인 혈변과 점액변 배출입니다. 직장암이 진행되면서
배변에 선홍색 피나 어두운 핏덩어리가 섞여 나오고 끈적끈적한 점액이 함께 배출되는 심각한 증상이 있어요. 특히 변을 보지 않을 때도 속옷에 피나 점액이 묻어나오거나 화장지에 계속 묻어나오는 경우는 직장 종양에서 지속적인 출혈과 점액 분비가 진행되고 있다는 매우 위험한 경고입니다. 세 번째, 치명적 징조는 급속한 체중 감소와 만성 피로감입니다. 직장암이 진행되면서 8개월 동안 평소 체중의 18% 이상 감소하고 극심한 피로감과 무기력증이 지속되는 증상이 발생해요. 이런 체중 감소는 처음에는 미세하게 시작되지만 점차 심해져서 영양 보충을 해도 계속 살이 빠지고 극도의 쇠약감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심각한 상태로 발전합니다. 네 번째, 치명적 징조는 배변 습관 변화와 변의 형태 변화입니다. 평소와 다른 변비나 설사가 교대로 나타나고 변이 가늘어지거나 납작하게 변하는 경우예요. 특히 변을 보기 위해 힘을 주어도 조금씩만 나오거나 하루에 여러 번 화장실을 가게 되는 경우, 그리고 변의 굵기가 연필처럼 가늘어지는 경우는 직장 종양이 항문 근처를 압박하고 있다는 위험한 징조입니다. 다섯 번째, 치명적 징조는 항문 주변 통증과 회음부 불편감입니다. 직장암이 커지면서 항문 주변이나 회음부에서 지속적인 아픔이나 압박감이 느껴지는 경우예요. 특히 앉을 때나 배변 시에 통증이 심해지거나 항문 주변이 무겁고 팽팽한 느낌이 지속되는 경우, 그리고 골반 깊숙한 곳에서 둔한 아픔이 계속되는 경우는 직장암이 주변 조직으로 침범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직장암을 유발하는 핵심 위험 요인들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 요인은 직장 선종과 육모성 용종입니다. 직장에 선종이나 육모성 용종이 있으신 분들은 직장암 위험이 일반인보다 70배에서 120배까지 극도로 높아져요. 특히 이런 용종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서 40대 중반부터 직장에 악성 변화가 시작되어 35년에서 45년에 걸쳐 직장암으로 발전하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위험 요인은 만성 직장염과 궤양성 직장염입니다. 궤양성 대장염이 직장 부위에 집중되어 만성 염증이 지속되면 정상 세포의 변성이 촉진될 수 있어요. 특히 35년 이상 궤양성 직장염을 앓고 계신 분들은 직장암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17배 이상 높아집니다. 세 번째, 핵심 위험 요인은 항문 성교와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항문을 통한 성접촉이나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은 직장 점막에 지속적인 자극과 염증을 일으켜요. 특히 인유두종 바이러스 16형과 18형에 감염된 분들은 직장암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9배 이상 높아집니다. 네 번째, 핵심 위험 요인은 만성 변비와 배변 습관 이상입니다. 만성 변비로 인해 딱딱한 대변이 직장을 반복적으로 자극하거나 과도한 힘주기가 지속되면 직장 점막 손상이 누적돼요. 특히 일주일에 배변 횟수가 2회 이하이거나 변비약에 의존하는 분들은 직장암 위험이 일반인보다 6배 이상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 핵심 위험 요인은 방사선 치료, 병력과 면역 억제 상태입니다. 과거 골반 부위에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거나
면역 억제제를 장기 복용하신 경험이 있으면 직장 점막의 회복 능력이 저하돼요. 특히 자궁경부암이나 전립선암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직장암 위험이 일반인보다 4.5배 이상 높아집니다. 이런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소중한 가족들과 공유하며 알림 설정으로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직장암 조기 발견을 위한 핵심적인 검사는 직장 수지 검사와 직장 내시경입니다. 직장 수지 검사는 항문을 통해 의사가 손가락으로 직장을 직접 촉진하는 검사로 단 5분이면 완료되는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검사입니다. 직장 내시경은 항문을 통해 짧은 내시경을 넣어서 직장 전체를 관찰할 수 있는 검사로 조직 검사와 함께 시행하면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끔찍한 사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장암이 초기에 환자 몸속에서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변화들을 지금부터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초기 직장암 환자가 겪는 첫 번째 몸의 변화는 직장 점막의 점진적인 비후와 기능 저하입니다. 종양이 직장 벽에 자리를 잡으면서 정상적인 점막 세포와 선화들이 천천히 파괴되고 염증 반응이 진행되기 시작해요. 환자분들은 처음에는 배변이 조금 불편해진다는 정도로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직장의 핵심 기능인 대변 저장과 배변 감각 조절이 서서히 손상되면서 배변 기능이 점차 저하되고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몸의 변화는 항문 관략근의 미세한 변화와 초기 조절 장애입니다. 종양이 커지면서 직장과 항문 관략근의 협조 작용을 방해하기 시작하여 배변 조절과 참기에 미세한 장애가 나타나요. 환자는 처음에는 변이를 참기가 조금 어려워지거나 배변 후에도 완전히 비워진 느낌이 들지 않는 경험을 하며 때로는 항문 주변에 가벼운 불편감이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주변 사람들은 아직 눈치채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몸의 변화는 배변 리듬의 질적 변화와 습관 변화입니다. 종양 조직에서 분비되는 염증성 물질로 인해 직장의 수축과 이완 패턴이 변화하면서 정상적인 배변 리듬과 습관이 바뀌기 시작해요. 환자들은 평소보다 배변 횟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변화를 경험하며 변의 굵기나 경도가 불규칙해지고 배변 시간이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증상이 급속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번째, 몸의 변화는 직장 주변 혈관의 미묘한 변화입니다. 직장암으로 인해 직장 주변 혈관의 구조와 기능이 흐트러지면서 혈액순환에서 미세한 어려움이 시작돼요. 환자들은 특히 오래 앉아 있거나 배변 시에 항문 주변의 불편감을 자주 경험하게 되며 치질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지만 치료에도 완전히 좋아지지 않는 상황이 점차 늘어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몸의 변화는 야간 배변감과 수면 장애입니다. 직장의 염증이 더욱 심해지는 밤 시간에 변이나 항문 주변 불편감이 심해져서 자주 깨어나게 되는 수면 장애가 시작돼요. 환자들은 밤새 화장실을 오가거나 항문 주변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배변감은 있지만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태로 인해 극심한 불쾌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초기 단계의 치료 방법은 항문 경유, 내시경, 미세절제술입니다. 항문을 통해 특수한 내시경
수술 기구를 삽입하여 초기 종양만 선택적으로 제거하면서 직장 기능과 항문 괄약근은 최대한 보존하는 방법이에요. 국소 방사선 치료도 효과적인 초기 치료법으로 정밀한 방사선을 직장 부위에만 조사하여 종양세포만 선택적으로 파괴할 수 있습니다. 직장암이 중기에 이르면 환자의 몸에는 더욱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변화들이 발생합니다. 중기 직장암 환자가 겪는 첫 번째 심각한 변화는 심각한 직장 폐쇄와 배변 불능입니다. 종양이 직장을 부분적으로 막으면서 배변이 정상적으로 통과할 수 없게 되고 심한 변비와 복부 팽만이 지속돼요. 더욱 위험한 것은 부분적 직장 폐쇄로 인한 대변 정체와 세균 번식이 발생하면서 독소 생성과 전신 감염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심각한 변화는 완전한 괄약근 기능 상실과 실금입니다. 종양이 항문 괄약근까지 침범하면서 배변 조절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고 변실금이 진행돼요. 이 단계에서 환자들이 겪는 고통은 극심하며 성인용 기저귀에 완전히 의존해야 하고 사회적 활동이 불가능해지면서 극도의 우울감과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세 번째, 심각한 변화는 골반 침범과 골반통 발생입니다. 직장암이 직장벽을 뚫고 골반강으로 퍼지면서 골반 내 여러 장기와 신경을 침범해요. 환자들은 골반 깊숙한 곳에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앉거나 걸을 때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고 진통제로도 완화되지 않는 만성 통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네 번째, 심각한 변화는 극심한 항문 통증과 회음부 경련 통증입니다. 종양이 항문과 회음부 신경을 광범위하게 침범하면서 참을 수 없는 경련성 아픔이 수문의 시간 지속돼요. 환자는 항문과 회음부 전체에서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일반 진통제로는 전혀 효과가 없어 강한 마약성 진통제에 완전히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심각한 변화는 지속적인 직장 출혈과 쇼크 위험입니다. 종양이 직장 혈관을 침범하면서 생명을 위협하는 대량 출혈이 반복적으로 발생해요. 환자들은 항문을 통한 대량 출혈로 인한 극심한 빈혈과 함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일식을 잃을 위험에 노출되며 응급수혈과 지혈술이 필요한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중기 단계의 치료 방법은 전직장 간막절제술과 항문 보존 수술입니다. 종양과 함께 직장과 주변 조직을 완전히 제거하면서도 항문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는 근치적 수술법이에요. 수술 전 항암 방사선 병합 치료도 중기 치료에 필수적이며 수술 전에 방사선과 항암제로 종양을 축소시킨 후 수술하여 치료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말기 직장암 환자가 겪는 몸의 변화는 되돌릴 수 없는 최종 지점에 도달합니다. 말기 직장암 환자가 겪는 첫 번째 치명적 변화는 완전한 직장 기능 상실과 배변 부전입니다. 거대한 종양이 직장을 완전히 막거나 파괴하면서 배변이 전혀 불가능해지고 장루에만 의존해야 돼요. 환자들은 영구적인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하는 상태가 되며 조금만 관리가 소홀해도 장루 주변 감염과 피부 괴사로 인한 극도의 고통에 빠질 위험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두 번째,
치명적 변화는 골반 전이와 다장기 침범입니다. 직장암, 세포가 골반 내 모든 장기로 퍼지면서 방광 전립선 자궁질까지 침범하고 골반뼈까지 파괴돼요. 이런 상황은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극도의 고통을 안겨주며 대뇨 장애와 성기능 완전 상실 그리고 골반골 파괴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는 비참한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세 번째 치명적 변화는 복막 전이와 악성 복수입니다. 직장암이 복막으로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곡각 내에 대량의 악성 복수가 고이고 복부가 극도로 팽창돼요. 환자들은 복부가 임신부처럼 부풀어 오르면서 호흡 곤란에 빠지고 복수 때문에 움직이기조차 어려운 상태가 되어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완전한 와상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네 번째, 치명적 변화는 신경 침범과 하지 마비입니다. 거대한 종양이 척추와 천골신경을 직접 침범하면서 하반신 마비와 감각 상실이 발생해요. 환자는 다리에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고 감각도 완전히 사라지면서 휠체어에 완전히 의존해야 하는 상태가 되며 신경성 통증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에도 시달리게 됩니다. 다섯 번째, 치명적 변화는 전신, 쇠약과 악액질입니다. 직장암에서 분비되는 독성 물질이 전신을 순환하면서 근육과 지방 조직이 급속히 파괴되고 극심한 체중 감소가 진행되어 환자는 피골이 상접한 상태가 되면서 모든 생체 기능이 정지되고 결국 생명이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말기 단계의 치료 방법은 완화 의료와 증상 완화입니다. 완치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환자의 극심한 고통을 덜어주고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키는데 집중하는 방법이에요. 연구 장르 조성술도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어 막힌 직장을 우회하여 인공항문을 만들고 배변 기능을 대체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가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렇다면 이런 위험한 직장암을 완전히 이겨내고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직장암을 완전히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되찾은 시니어분들의 실제 치료 성공 사례들을 이제부터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놀라운 성공 사례는 67세 이모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7개월간 지속된 혈변과 잔변감을 단순한 치질로 여기시다가 항문 통증이 심해져서야 병원을 찾으셨어요. 검사 결과 직장 하부에 6cm 크기의 서남으로 진단받으셨지만 다행히 수술 전 항암 방사선 치료와 관략근 보존 직장 절제술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인 배변 조절 장애와 설사를 겪으셨지만 관략근 재활 훈련과 식이 조절을 통해 점차 회복하셨어요. 현재 치료 완료 후 9년째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며 정상적인 배변과 항문 기능이 모두 회복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관략근 운동을 한 결과 지금은 가족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며 활발한 생활을 하고 계세요. 두 번째는 64세 김모 할머니의 놀라운 회복 이야기입니다.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 가족력이 있으신 이 할머니는 정기 검진에서 직장에 다발성 용종과 함께 초기 직장암을 발견하셨어요.
즉시 가족 전체가 유전자 검사를 받으시고 항문 경유, 내시경, 미세절제술과 예방적 용종 제거를 받으셨습니다. 치료 중에는 수술 부작용으로 일시적인 항문 불편감과 소량 출혈을 겪으셨지만 상처 관리와 좌욕 치료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셨어요. 현재 치료 후 6년째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며 가족들도 정기 직장 감시를 통해 예방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직장암 진단을 받았을 때는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컸지만 의료진의 세심한 치료로 항문 기능을 완전히 보존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72세 박모 할아버지의 감동적인 투병 이야기입니다. 이미 직장암이 골반과 림프절까지 전이된 3기 상태에서 발견되어 심한 직장 폐쇄와 골반통이 있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광범위 골반 절제술과 항문 재건술을 받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극심한 부작용과 인공항문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가족들의 헌신적인 돌봄과 본인의 강인한 의지로 모든 치료를 완주하셨어요. 현재 치료 후 5년째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며 배변 기능과 골반 기능도 상당히 회복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치료받은 것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며 지금도 친구들과 즐겁게 식사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성공 사례들이 가능한 이유는 직장암 치료, 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세 가지 혁신적인 최신 치료법이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혁신적인 치료법은 로봇 보조, 직장 절제술입니다. 다빈치 로봇 시스템을 이용해 직장 종양만 정밀하게 절제하면서 항문 괄약근과 골반 신경을 완벽하게 보존하는 치료법입니다. 기존 개복 수술보다 회복이 빠르고 배변 기능 보존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 환자의 삶의 질을 극적으로 향상시킵니다. 두 번째, 혁신적인 치료법은 맞춤형 항암 방사선 병합 치료입니다. 환자 개인의 종양 위치와 진행 정도를 분석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사선량과 항암제를 조합하는 치료법입니다. 직장암에서도 85% 이상의 종양 축소 효과를 달성할 수 있어 괄약근 보존율이 현저히 향상되었습니다. 세 번째, 혁신적인 치료법은 괄약근 재건 수술입니다. 암으로 인해 손상된 항문 괄약근을 환자 자신의 근육을 이용해 재건하거나 인공 괄약근을 삽입하는 혁신적인 치료법입니다. 특히 말기 환자에서도 배변 기능 회복이 가능합니다.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가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직장암 예방을 위한 특별한 생활 수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 직장 수지 검사와 직장 내시경 검진입니다. 40세 이상 모든 분들은 내년 직장 수지 검사를 받으시고 3년마다 직장 내시경을 받아 용종이나 이상 소견을 조기 발견하세요. 고위험군 분들은 매년 정밀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항문 건강 관리와 올바른 배변 습관이 필수입니다. 화장실에서 무리하게 힘주지 마시고 변이가 있을 때 참지 말고 즉시 화장실을 가세요. 배변 후에는 따뜻한 물로 항문 주변을 깨끗이 씻고 좌욕을 통해 항문 건강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저자극 식단과
직장 건강, 음식 섭취가 중요합니다. 맵고 자극적인 음식이나 과도한 음주는 직장 점막을 자극하므로 피하시고 대신 부드러운 음식과 충분한 수분을 드세요. 특히 요구르트나 바나나 같은 장 건강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드시기 바랍니다. 규칙적 운동과 골반적은 강화가 필수입니다. 케겔 운동이나 골반적은 운동을 통해 항문괄약근과 골반적근을 강화하시고 주 3회 이상 30분씩 걷기 운동으로 골반 혈액 순환을 개선하세요. 특히 오래 앉아 있는 것을 피하고 수시로 일어나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금연과 절주를 통한 직장 보호가 중요합니다.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직장 점막에 직접적인 손상을 가하므로 즉시 중단하시고 직장에 좋은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세요. 특히 항문성교는 직장 점막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완화와 충분한 수면으로 면역력 강화하세요. 만성 스트레스는 직장 면역 기능을 약화시켜 암 발생 위험을 높이므로 명상이나 요가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시고 하루 8시간 이상 충분한 수면으로 직장 회복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염증성 장질환과 만성 질환 적극 관리가 필수입니다.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이 있으신 분들은 염증을 적극적으로 치료하시고 정기적인 직장 내시경으로 염증 상태와 암 발생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직장암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조기 발견과 최신 치료법으로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 되었어요. 특히 1기, 2기 초기 발견 시 정상적인 직장과 항문 기능을 완전히 보존하면서도 95% 이상의 완치율을 달성할 수 있고 진행된 경우에도 로봇 보조 직장 절제술과 맞춤형 항암 방사선병 합치료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 지체하지 않는 것입니다. 혈변, 잔변감, 배변 습관 변화, 항문 통증 등 직장암의 위험한 징조 중 하나라도 28주 이상 지속되면 즉시 대장학문외과에서 직장 수지 검사와 직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 분들에게 주의가 필요한 항문암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항문암은 항문과 항문관에서 발생하는 암으로 항문 출혈과 항문 통증이 주요 증상인 특징이 있습니다. 직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편안하게 배변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소중한 기능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배변 상태를 확인하시고 정기 검진으로 건강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직장암 정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으셨던 부분이나 평소 직장 건강을 위해 실천하고 계신 특별한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시니어 건강을 위한 다른 전문 채널들도 확인해 보세요. 링크는 설명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익한 하루 되세요.